최근에 또 제주 지역에서 잠자리떼가 수만 마리가 출몰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뭐 하루살이가 10억 마리 습격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들도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이 뭐냐? 모기입니다. 그 병균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식입니다. 모기는 정말 한여름에 더울 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모기들도 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치가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봤더니 평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모기가 적게 잡혔습니다. 일단 너무 더우면 모기의 활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명 자체도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래서 비가 온다, 장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그렇게 생긴 물웅덩이에 장구벌레가 알을 낳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유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모기떼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완전히 그냥 범람을 하면서 씻겨 내려가 버리거든요. 잔잔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그래서 여기 낳아놓은 알들까지 다 쓸려가게 만드는 그런 비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름의 이야기였던 거고, 우리도 가을이 선선할 때 살기 좋은 것처럼 모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한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모기가 최대 원래 한 달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성체 모기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오래 선선해지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들도 그래서 지금 좀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올해도 아마 가을에 모기가 좀 많이 있을 거로 좀 보이고요. 북극에 가까운 알래스카나 이런 지역에서도 원래에 비해서는 보이지 않던 모기떼들이 많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기후 변화 때문에 모기가 살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또 고위도 지방까지 모기가 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제주 지역에서 잠자리떼가 수만 마리가 출몰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뭐 하루살이가 10억 마리 습격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기후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화 시기들이 딱 맞아 떨어지거나 원래 이동 시기에 딱 맞게 떨어졌을 때 원래 우리나라 근처에서 제주 해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수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나타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한테는 좀 모기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일본 뇌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일본 뇌염의 환자가 대부분 5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80% 정도가 9에서 10월 정도에 집중이 돼요. 이 말을 봐도 여름보다 오히려 가을 모기가 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뇌염 좀 위험합니다. 감염이 되게 되면 고열이 나고 발작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 실제로 국내에서 첫 환자가 2명 정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 중에 인류가 정말 퇴치하고 싶은 수건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 근처에 말라리아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매년 수백 명씩 실제로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인간들 제일 많이 죽인 동물이 뭐냐? 모기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기가 뭐 빨아먹는 피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모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혈액을 빨아들일 때 순식간에 응고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바늘로 푹 하고 쑤시는 게 아니라 모기의 주둥이를 보면 이 혈액을 빨아들이는 아주 작은 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혈액의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출혈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항응고 물질인 히루딘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암컷 모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란하기 전에 많은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 모기 말고요, 암컷 모기가 산란할 때만 피를 빨게 되고요. 평소에는 보통 꽃가루를 먹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럿을 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피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타액을 계속적으로 다시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타액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병균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정말 퇴치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한 7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치명적이고 지금까지 온 인류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DT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위험한지를 모르기도 했었죠. 인체에 이렇게 축적되는 걸 몰랐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DDT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느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모기의 서식처를 없애고 그래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죽이고 있고요. 이 말라리아 치료약을 발굴해낸 중국의 여성 과학자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말라리아의 치료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벨상이다. 우리가 어떤 치료약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노벨상은 쉽게 주진 않아요. 근데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인류의 수건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완벽하게 퇴치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모기 하나하나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 조작을 해서 불임 유전자를 가진 수컷 모기를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한두 마리의 수컷으로는 안 되고요. 수만 마리씩 이제 그 방사성 처리를 해갖고 불임 수컷 모기들을 방사를 하게 되면 그 모기가 나 불임이니까 그냥 짝짓기를 안 할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여기서 암컷 모기가 제대로 만드는 알의 개체수가 좀 줄어들 거고요. 모기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건 모기 멜기의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자체가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측면에서 지금처럼 막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사망하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manera, mediante liberaciones sucesivas de estos machos, logramos reducir la población de nuestro mosquito vector.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모기의 해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멸종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 떠나서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자연을 인위적으로 멸종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양쪽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모기가 매개하는 그 모기를 이용하는 충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수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모기가 모기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상태로는.
그럼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모기가 완전히 멸종된다라고 한다면 그 카카오 수분이 안 되겠죠.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초콜릿을 못 먹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모기의 멸종이 몇 년 안에 급격하게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의 형태를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언가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주변에 뭐 생태계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모기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데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멸종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기가 없어도 카카오는 분명히 수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모기가 없어도 생태계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곤충들이 그 자리를 메울 거예요. 원래 멸종들은 일어납니다. 멸종들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멸종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저개발 국가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는 잘 모르겠고 뭔가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뭔가 큰 타격으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